조신의 강사입니다. 스트레스 및 정서 관리를 위한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을 위하여 멘탈 관리 편으로 MBTI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MBTI 많이 접했을 텐데요. 이번에 조금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나의 멘탈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알약의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대체로 모든 사람이 회색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 지수가 20% 이하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색깔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또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이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보인다. 조금 더 진하고 붉은 계통으로 보인다. 한다면 스트레스 지수가 4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쪽이 다 색깔이 있는 걸로 보인다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7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 따라서 내 멘탈이 취약해져 있거나 또는 유리 멘탈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리시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표현 대신에 나는 요즘 이러한 상태에 있어 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도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내가 좀 취약해지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지 않을 때에는 좀 더 강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 모드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좀 더 유연하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드가 건강할 때도 있고 불건강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순환적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건강한 모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것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불건강한 모드에 가 있게 되곤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나를 충전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다시 또 건강한 모드에서 이렇게 순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평균 모드에 있어 라는 표현은 얼핏 보면 좋은 표현이기 같긴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내가 성숙된 모습보다는 성격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모드가 평균 모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대로 행동해 라는 표현 가끔 쓰잖아요. 그게 평균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모드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장 아래 단계 모드에 가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참 지나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평균 모드를 알아차리면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면 좀 컨트롤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라는 순간을 자꾸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모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왕 예를 들어 우울감에 휩싸여서 요즘 너무 우울 모드야.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서 난 무언가를 할 힘도 없어 라는 순간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자신을 풀어주면 좋겠고요. 거기서 바로 올라올 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고 쉬고 좀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태만해지고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나고 올라오시면 좋겠고 그 전에 평균 모드에 있을 때 서서히 내 성격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면서 막 성격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그 모드에서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 또는 나 자신의 관계,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MBTI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자, 어, 들어가기 전에 MBTI를 만든 사람은
이사벨 마이어스와 캐서린 브릭스라는 두 모녀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MBTI라고 지었는데 이분들이 확장하고 실용화되기 전에 이들이 원래는 칼 융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TI를 이왕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우리가 한번 접해 보는데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리유형론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고유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이쪽이 좋으냐, 이쪽이 좋으냐를 선호하는 경향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MBTI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나는 옛날에 T였는데 나는 F로 바뀌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MBTI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다만 내가 조금 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금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다. 더 잘 다루게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어느 급박한 순간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모드라든지 감정적일 때라든지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쉽고 더 확실하게 더 당연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나의 타고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왜 중요하냐? 어,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굉장히 잘 쓰는데 왼손도 연습하면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급박할 때에는 평소에는 왼손도 오른손 같이 똑같이 쓴다고 해도 급박할 때는 우리가 오른손을 먼저 쓰죠. 생명의 위기라든지 급박한 순간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오른손을 당연하게 먼저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심리 내적인 이 안에서도 먼저 선호하는 경향성을 알고 있어야 나를 조금 더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내가 사과나무인지 도토리나무인지 알아야 그 나무에 알맞는 재배법, 가장 적당한 환경을 자신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유한 특성, 나에게 타고난 것, 선호하는 경향,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뭐래도 누가 뭐 해라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잠재력이 깨어나서 가장 나다움에 가장 탐스러운, 가장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열심히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요구대로 또는 환경대로 내가 살아가서 열심히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나다운 특성대로 한다면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애쓰면서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 잠재력이 깨어나고 창조성이 깨어나고 나다움에 가장 나에게 맞는 열매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능감이 깨어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구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MBTI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칼 융이 얘기한 거는 여기 TF까지예요. J와 P를 추가해서 MBTI를 이제 널리 확장시켰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여기 보시면 E와 I는 나의 에너지의 방향성, 밖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부로, 안으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밖으로도 쓰고 안으로도 쓰는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검사를 하면 중간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각과 직관을 보시면 감각과 직관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인식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말해요.
그리고 사고와 감정은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J와 P는 어떠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음. 자, 외향과 내향을 보시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내가 사람들을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외향. 나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야. 친구가 별로 없어 하면 내향.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내향형도 친구나 사람들을 충분히 좋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형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외부로 사람들을 향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하고 하면 내 에너지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충족이 되면 어 충족이 되고 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소비가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충전을 합니다. 내향형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약속 괜히 잡았나? 번거롭다.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또는 잘 만나고 와서도 집에 왔는데 만났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걔는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사색이 많아져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색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그것이 다 자극이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쓰고 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당분간은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거나 좀 동굴 속에 들어간다거나 번아웃이 된다거나 피로해지거나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에너지를 좀 쓰고 오는 사람인지 나는 에너지를 무조건 만나면 막 행동하고 에너지를 얻고 오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감각형과 직관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춤하시고 한번 적어 보실래요? 네, 메모지하고 연필하고 한번 들고 오셔서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지? 또 근처에 메모지가 없으면 말로 한번 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 드릴게요. 5초 정도. 자, 노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음.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춤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꽃을 보면 직관형, 감각형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봐요. 붉다, 하얗다, 색깔이 많다, 꽃이 많다, 적다. 사실 위주의 기록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직관형을 보시면 여기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켜요. 꽃에서 식물원, 벌 이런 여기에 없는 거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감각형은 이 안에 있는 것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직관형은 여기에 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 그 꽃밖에 없는데 향수가 나왔죠? 향기가 나왔죠? 자연, 벌, 화원, 식물원 뭐 이런 것들, 전 남자친구 이런 것들, 전 여자친구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은 가장 다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별하기 어렵고. 자, 보시면 감각형의 사람들은 이 노을을 볼 때, 뭐, 색이 붉다, 어, 구름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감각형은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이 느낌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 순간에 누워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직관형은 여기에 없는 거, 수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리고 이 노을에 동남아가 나오고 여름이 나오고 늑대와 개가 나왔어요. 어, 감각형과 직관형은 서로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 같거든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뜬금없는 거죠. 감각형이 볼 때 직관형의 대화는 갑자기 무슨 늑대와 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없는 것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감각과 직관은 서로가 이해하는데 서로를 이해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되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잘 보시면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아요. 뭐 그냥 단순히 오감, 내가 느끼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의 정보를 인식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얗다, 빨갛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세세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숲보다는 나무를 보려고 합니다. 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좀 힘들어 하겠죠.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을 할 때, 움직일 때 편안하고 더 집중할 수 있고 이것들을 능숙해질 때까지 일정한 반복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있는 것에서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 감각형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N형은 창의적인데 S는 아니야가 아니라 S는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응용하고 심화해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유형들입니다. N은 사과, 빨간 사과를 주면 백설공주를 떠올립니다. 이런 것 같이 암시적이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육감, 다섯 가지 감각이 오감이거든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감각이 육감이에요. 이런 그 본능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너머의 그 미래의 가능성, 그 이면의 의미를 추구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막 왜곡되거나 변화하기도 하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세세한 사항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어, 직관형들은 세부 사항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숲을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런 틀에 박힌 반복적인 업무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내는 거에 집중하지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는 급격히 흥미가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고와 감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A와 B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친한 입사 동기, 친한 친구 사이, 그리고 회사도 같이 들어가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회의 시간에 의견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격렬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 말도 험악해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랬어요. 회의를 끝나고 A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B에게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B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잠깐 스탑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이때에도 다양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니,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감정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냐? 나 딱 거절합니다. 어떤 분은 거절을 못하니 같이 간다. 분위기를 더 망치고 싶지 않으니 같이 간다.
하지만 속으로 꽁에 있다. 이게 아마 외향형인 F와 내향형인 F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F인데 외향형인 사람들은 그냥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싸운다거나 이게 액팅화가 되겠죠. 근데 I인 유형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겉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하지만 감정은 상해 있겠죠. T 유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케이 하고 토론과는 별개로 일은 일이고 얘기한 건 얘기한 거지 밥은 밥이지 친구는 친구지 이렇게 인식하고 초연한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 F와 T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F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합니다. T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게 안 되지? 왜 저러지? 서로가 정말 다르죠. 그래서 T는 사고형이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T유형 중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도 또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F는 마음이 일단 상했어.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일단 격한 토론을 읽고 나서는 이 마음이 일단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가슴으로 막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F 감정형은 가슴으로 느끼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느낌을 얘기하고 어, 어떤 의미들을 얘기하는데 T는 결과적인 원칙, 뭐 객관적인 진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이걸 알면 도움이 되는 게 극의 F 유형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사람들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없겠죠. 조모임을 하거나 또는 그룹의 어떠한 일들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F야. 근데 F로서 세상을 본다면 감정이 막 상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F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 그 이상 진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T의 사고를 가져가면 이건 이거고 T는 T지. 그리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덜 불편해요. 나는 감정이지만 T처럼 해도 되겠다라는 조금 더 유연한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세상이 더 넓어지는 거죠. 내가 감정형으로만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T로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유연하고 또더 넓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박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판단과 인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번에 했던 게 진짜 나와는 다른 것 같아. 진짜 나는 이건 것 같아. 다만 어린 시절에 의해서 이게 세공이 됐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개발이 되었을 뿐이지 나의 진짜 선호 경향은 이거였던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의는 어떤 결과, 목적, 판단, 결정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추진하고 그래서 조직 안에 있는 안전한 생활 양식, 계획적이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안에 체계를 갖기를 원하고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고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되게 규칙적이고 되게 계획적이에요. 음, 나는 P인데 J를 잘 쓰는 것 같아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잘 보시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J형은 J형이 티가 납니다. 좀 달라요. 다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관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통제된 삶 속에 있어요. 인식형은 정말 자유분방해요. 그 과정을 즐기고 뭘 하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 삶이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반응하면서 나를 확장시켜 나가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연해 보이겠죠?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상황에 맞추는 융통성이 있겠죠. 근데 이 P형 유형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데 어 왜냐하면 남들에 비해서 되게 게을러 보이고 남들에 비해서 목적이 없어 보이고 남들에 비해서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판단력은 계획적이고 막 이렇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굉장히 잘 형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해일 수 있어요. 근데 인식형은 결론을 늦게 내고 보고서도 조금 느린 것 같이 막판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계속 생각하고 있거나 개방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걸 얘기해 주면 대학생들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신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데 아 내가 되게 개방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인큐베이터처럼 이걸 확장시키고 내 안에서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알면 아 내가 너무 느긋하거나 뭐 또 제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단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틀에 막혀진 삶을 판단력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P도 사용할 수 있다면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P는 사용할 수 없는 J라면 J로만 에너지를 굉장히 집중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사용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날려고 하면 잘 날아갈 수가 없겠죠. 양쪽의 날개를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칼 융이 이 말한 거는요. 에너지의 이 양극단에 있는 이거를 칼 융은 대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대극의 합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양극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조율하고 에너지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제2의 타고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일단 아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늘 제2로 흐르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급박할 때, 이럴 때는 제2가 가장 빠르게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제2를 계속 많이 쓰다 보면 P는 전혀 쓰지 않게 되면 삶이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이였던 사람이 막 자유분방하게 막 불규칙하게 비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아, 그럼 내가 스트레스 모드에 가 있구나. 그런데 피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피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피, 인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의를 보시면 이렇게 일일이 시간별로 일정을 짜고 어, 스케줄을 짭니다. 음, 그래요. 이렇게 잘 지켜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신 분들 제 티가 많이 나죠. 피 보시면 점심 식사, 관광, 저녁 식사, 무엇이 중요한지 룰루랄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내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유연하게 삶을 열어두죠. 그런데 어느 게 더 좋으냐 말할 수 없겠죠. 삶을 살아갈 때 인식형으로만 살아가면 너무 비일관적이고 규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원칙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너무 힘들겠죠.
내가 P인데 J도 잘 쓰는 P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P밖에 못 쓰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모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P만 쓰는 사람, J를 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P는 대체로 남의 관리를 받는 편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좀 결정이 느리고 뒤로 가 있으니까. 그런데 P들은 이미 계획을 짜놓고 해놓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편. 그리고 상황을 먼저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 있는 편. 그런 편이 되겠죠. 자, 본인의 유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칼융의 심리 유형론에 맞춰서 여러분들 안에 네명의 인격들의 영향력 순서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건데요. 내면의 인격들이 S인지, N인지, T인지, F인지,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인격이 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가 뭔지 보시고, 2위는 아주 중요한데 이따가 말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심리적 불균형을 도와줄, 해결해줄 아주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위가 되게 중요해요. 3위 되게 미숙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4위 가장 열등한 부분이에요. 1, 2위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3, 4위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1위는 뭐고 2위는 뭐고 요거 ISTJ예요. 그래서 열등한 기능 3, 4위는 뭔지 특히 4위 열등 기능은 뭔지 지금 찾으셔서 잠깐 멈춤하시고 자신의 1위, 2위, 3위, 4위를 메모에 적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장면에 나갈 때 계속 자신의 유형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자기가 되게 다루기 어려운 유형 있잖아요. 그 유형도 같이 적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는 자기 연인, 친구, 또는 뭐 가장 인간관계를 가깝게 맺고 있는 사람들, 그걸 보셔서 한번 적어보시고 같이 지금 풀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5초만 잠깐 머물러 있을게요. 자, 다음번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영향력이 있는데요. 어, 1의 기능은 주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웅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영웅, 가장 앞에 나서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잘하는.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장 우세하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부기능. 2위는 주기능에 보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심리 기능. 아까 말한 대로 2위가 나를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은 평소에 오른손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나의 장점들은 이런 주기능과 부기능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 내가 만약에 ISTJ라면 S가 1위예요. S가 가장 도드라지게 내 안에서
영적으로 어, 가장 노련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기능인데 가로 I라고 했죠. 그건 뭐냐? I형, 내향형인 S예요. 아까 말한 외향적, 타인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S가 나오는 것보다 내 내면을 향해서 S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S가 E이다, 외향형이다. S 가로 E. 이거는 S인데 외향형적인 S를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거 뒤에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INFJ에서 N 가로 I잖아요. 주된 기능은 N이 가장 우세해요. 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N이 가장 우세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 N을 내향형으로 쓰는 N입니다. ENFP는 N이 가장 도드라지게 그 사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외향적인 E가 나타나요. 자, T 가로 I는 사고형 이 머리, 이성이 많이 발휘되는 사람으로 겉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 그 T를 자, 그 다음에 T의 가로 2는 T를 쓰는데 밖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T를 많이 씁니다. 내부로 쓰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주겠고, 외부로 쓸 때는 뭐 조직이나 타인이나 여러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발현이 되겠죠? 자, F를 I로 쓰는 건 자기 안에 감정에 몰두하고, F를 E로 외향적으로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사람들을 향해서 F를 어떻게 쓰느냐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좋습니다. 3위, 4위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3위, 4위는 3차 기능은 3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점의 영역이에요. 내가 미숙하고 내가 잘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위 영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등한 기능이에요. 가장 내가 취약하고 가장 무의식적이고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수치심의 원천이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밝은 면만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림자, 내 무의식 안에 감춰진 어두운 영역은 잘 보려 하지 않거든요. 보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계속 차폐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쪽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쪽이 아니어도 더 크게 말하면 만약에 피자의 원이 한 판이라면 그중에 작은 한 조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무의식의 영역을 계속 알아가고 어두움의 영역을 밝음으로 융합시키고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거는 그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큰, 더 넓은 원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온전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계속 취약한, 한쪽은 쓸 수 없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림자 영역도 잘 바라보셔서 여러분 안에 통합시키고 전체성,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융이 말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MBTI와 굉장히 우리가 알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습, 미숙하고 서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때 타인도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모습을, 어두운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불편해. 만나면 내가 괴물이 되고 자꾸 내가 까칠해지고 저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좋아.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땡큐하다. 나의 잃어버린 한쪽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다니, 잠 못 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탐색해보면 무의식의 영역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걸 싫어했구나.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것들이 좀 취약했구나.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 안에 수용하면 또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같은 돌부리에 같은 환경에 같은 사람에 넘어지던 것이 이제 좀 줄어요. 하다 보면 내 영역이 넓어진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대화하는데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헤맨 만큼 제 땅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내가 갈등을 빚은 만큼, 문제가 생겨서 고민한 만큼,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근데 그걸 진솔하게, 진지하게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그 경험을 통해 감사하고, 땡큐하다.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의 곳곳마다 어려움이 다 나에게 아이템으로 와서 내 영역을 확장시키겠죠. 음, 나는 더 이상 누군가 돌을 던져도 휘둘리거나 휩쓸리거나 감정을 요동치거나 감정적이거나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막 괴물이 되어서 감정적인 안 좋은 말을 하고 있거나 여기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위의 열등 기능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이런 열등 기능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외향형으로 논리를 외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칭이 행정가라는 별칭이 있어요. ENTJ나 ESTP가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T를 외부로, 논리를 외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행정가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논리적이고 그리고 주장하고 그리고 뭔가를 자원을 조직해서 체계화하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추진력 있게 나아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세계, 외향형이기 때문에 시간, 사람, 공간, 사물 내 외부에 있는 것들, 자원들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장점을 지녔네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부럽습니다. 자, T, I, 논리를 내부로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석가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TIT 이 내용 아시죠? 만약에 모르신다면 요 몇 페이지 전으로 가셔서 요거 다시 보시고 자기의 1, 2, 3, 4위 보시고 같이 따라오셔야 되세요. 그래서 TI는 논리를 내부로, 내향형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조직하고 사회적인 사람들을 조직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내부로 생각하고 탐색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안으로 쓰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원리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관점은 내향형이기 때문에 외부로는 잘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영역이 점점 강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또는 내가 T나 이런 T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비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생기겠죠. T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논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미숙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2가 자기 취약점이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T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곡된 판단을 한다든지, 남을 계속 비판한다든지, 과격한 비난을 하고 있다든지, 단정한다든지, 막 흑백 논리, 이거 논리의 오류죠.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생각할 수 없다든지, 그러다가 결국 I를 써서 자기 비관, 비난, 자기 비난으로 간다든지 이렇겠죠. 그래서 T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T가 뭔지 아는 게 우선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F를 볼게요. F2는 외향적인 감정이에요. 감정을 외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친절 가이드가 이제 별칭이에요. ESFJ나 ENFJ 같은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외부로 써서 어,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이끌고 지도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FI는 감정을 내부로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내부로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와의 관계에 더 치중하겠죠. 양심적이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조용하게 있고, 사람들을 동조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좀 진실하고자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의미들을 잘 지켜나가고 싶은 사람, 늘 가슴으로 자기가 느끼고 진솔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F를 잘 못 쓰는 사람, F가 열등 기능인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거나, 왜냐하면 F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F를 건강하게 쓰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F를 건강하게 남을 돕고 나를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쓰지 못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이 폭발되고 뭐가 호소하는 사람, 맨날 상처 입고 있는 사람, 과인에게 타인의 감정에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몰입하고 아니면 또 이런 분위기에 너무 평화로움을 위해서 늘 자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거나 그래서 F를 다 건강하게 잘 쓰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F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S 보겠습니다. SE는 감각을 외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정찰자라고 해요. 우리 게임할 때 정찰 보내잖아요. 게임할 때 정찰 보낼 때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죠? 지형, 지물, 어디에 위치, 뭐 적의 수는 몇 명이고, 이거 감정적으로 하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인원은 몇 명, 식량은 얼마큼 있고, 지형이 어디가 어떻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실제하는 것, 존재하는 것, 볼 수 있는 것, 사실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SE 부러워요. 저는 완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동 반사적으로 있는 보이는 거에 너머를 자꾸 보고 거기서 가능성, 막 이렇게 파생된 이미지, 암시적인 거를 보는 사람들은 S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이게 뭐가 어려워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세부 사항을 되게 잘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탁월한 능력이죠. 그리고 항상 감각적인 거를 외부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갖고 있어요. 뭐 되게 좋은 장소들, 맛있는 음식들, 옷, 어, 뭐 입는 거, 어디가 뭐가 좋다더라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감각들을 외부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실용적인 해결책을 딱 주는 사람이에요. 뜬구름 잡는 거 없습니다. SE가 친구가 있다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상황 대처 능력도 탁월하고. 어. 근데 이 S에게 너무 근본적인 원인을 막 지나치게 파고들고 너무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 쳐다보듯이 할 수 있습니다. S를 I, 감각을 내부로 쓰는 사람은 컨저베이터란 별명을 주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 전문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문화유산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계속 보존해 가는 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과거의 데이터, 경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현재를 평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을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S를 너무 건강하게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일과 놀이가 구분이 잘 안 되거나 너무 즐기고 있다거나 너무 이것밖에 모른다거나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게 막 무제한으로 무감각하게 막 하면 절제가 좀 부족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것을 얼마큼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N 가로 2는 N을 주로 쓰는데 남들에게 보여질 때 N이 가장 우세하게 내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게 N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향적인 외부로 N을 쓰는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머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해요.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라봐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되게 틀에 박히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되게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N을 I로 쓰는 사람. N이에요, 여기. N을 내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별칭은 예언자예요. 자기 내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N을 직관적 통찰력, 어떤 해석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하고 동조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의 비전이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보시면 아까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주 기능을 1차 기능으로 쓴단 말이에요. 음, 그 1차 기능이 남용이 돼요. 왜냐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나는 가장 익숙한 걸 쓰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쵸? 살다 보면 여유가 없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또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또 물리적인 것으로도 막 바쁘고 삶에 지치고 밀려오는 일거리에 지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잘 쓰는 것만 잘 쓰게 된단 말이에요. 주기능이 남용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가 나의 열등 기능을 튀어오르게 할 트리거, 연관된 유발 사건이 발생해요. 트리거라고 해요. 그래서 트리거가 딱 발생하면 내 안에 숨겨진 나의 열등 기능이 올라옵니다. 이 보시면
가장 열등 기능은 유치하고, 가장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유형이든 열등 기능이 올라올 때에는 가장 덜 의식적이다라는 말은 가장 무의식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내가 아닌 것 같았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치하고, 아주 옹졸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균형 잡힌 논리적 사고를 했던, T를 되게 잘 썼던, 주기능으로 썼던 분이 계속 주기능이 남용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닥치면, 그리고 트리거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과도한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비판 능력에 건전한 비판이 아닌 남을 험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비판으로 나타내고, 갑자기 나도 내가 모르는 내가 나타나서 막 감정적이 되어버려서 유치해지고 옹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능적인 나의 선천적 선호 경향은 이런 거와 같아요. 강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만히 두면 물이 어디로 흐르죠? 위로 흐르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대로 흐르는 에너지, 그게 내가 타고난 기질, 선천적인 선호 경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곳으로 흐르는 거.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의 상류에 있을 때에는 물이 맑고 깨끗해요. 근데 점점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져서 불순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모드에 있다. 그것은 내가 계속 에너지를 선천적인 선호 경향 에너지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잘 쓰는 것만 쓰다 보니 결국은 분열 모드에 흘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소에서 얘를 계속 무게를 두고 내려가면 결국 내려가다 보면 반대편이 툭 하고 올라와요. 근데 그 반대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등한 기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무의식적이고. 그럴 때는 땡큐하다. 나의 무의식을 다시 의식에 또 확장시킬 기회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는 이 사람과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이 경험을 회피하고, 그냥 막연히 평화주의자로 갈등을 회피하기만 하고, 또는 불편해서 맞닥뜨리기 두려워서 도망만 친다면, 어느 날 또 다른 골목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은 돌부리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치면 땡큐하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십시오. 기회다. 나를 찾는 기회다. 그래서 나를 찾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기능 여러분 살펴볼게요. 이 부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나를 살려줄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자신의 부기능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S를 주 기능으로 썼죠. 여기 ISTJ 주 기능이 S인데 내향형이란 말이에요. 부기능은 반대의 형이 나와요. I가 아닌 E. E면 I. 그동안 I를 썼으면 E. 그래서 심리적인 불균형을 균형 있게. 아까 말한 융의 대극의 합일. 그랬을 때 단점 기능은 아무리 열심히 잘 세공해도
내가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져도 아주 급박한 때, 스트레스 모드일 때, 감정적일 때 어떻게 내가 시선이 좁아졌을 때에는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잘 할 수 있는 2위, 부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향형인 사람은 외향적인 행동을 하고요. 외향형인 사람은 내향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개만 같이 해볼 거예요. INFP를 들어볼게요. 주기능은 FI예요. I는 내면적으로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인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상태, 주기능으로 기능적으로. 아까 말한 건강한 모드에 있을 때에는 내가 F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몰두하고 계속 남용하다 보면 강점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내향형으로 가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너무 이런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되게 취약해져요.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고 갈등을 계속 피하려고만 하고 좋고 부드럽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움츠러들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움츠러들면 몸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막 시원한 데도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계속돼. 그래서 어떤 트리거의 유발 사건이 딱 발생하면 가장 INFP가 하기 어려운 열등 기능인 외향이면서 사고하는 기능, 가장 무의식적이고 통제하기 어렵고 가장 쪼잔하고 옹졸하고 시선이 좁고 다루기 어려운 가장 수치심스러운 부끄러운 잘하지 못한 어, 그러한 T2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잘하지 못하는 판단을 막 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고를 하는데 왜곡됐어요. 오류가 있어요. 편협한 판단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향적인 행동을 막 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이 분위기에 안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등 기능이 올라왔을 때에는 잠시 두세요. 금방 빠져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열등 기능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나중에는 신호가 올 때 알아차려서 미연에 조금씩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매일매일 자신의 의식이나 감정을 통찰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덜 자동 반사적으로 살게. 그래서 더 자유롭게 살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덜 서로가 오해하고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N을 외향형으로 쓸 때 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을 위해서는 부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이 두 번째 기능. 그래서 열린 사고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나 비전, 그 너머의 가능성, N은 가능성, 미래 가능성에 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외향적인 활동을 하면서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외향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옹졸했던 거에서 조금씩 관점이 확장되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기의 가장 부기능은 어떤 건지, 2차 기능은 어떤 건지 여러분 이 안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속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맨 위에 T를 외향적인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I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자인 모습을 지녔을 텐데 외향적인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논리적인 생각을 주고받기를 하는데 이 지금 스트레스 모드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전한 사람, 환경,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상담하고.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대체로 불필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거나 나에게 판단이나 비판의 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터놨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더러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상태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안전한 대상이나 환경 속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고인데 내향형인 것이 부기능인 사람. 원래는 외향형이어서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찼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엔 내향적인 행동을 통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나 장소, 혼자만의 게임. 그래서 혼자 논리, T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쓰고 혼자만의 활동을 하고 조용히 앉아서 이성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F를 I로 쓰는 것이 부기능이어야 하는 사람. 내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외향적인 활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외부 활동을 줄이시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시고 그동안 말하는 걸 많이 했을 텐데 듣기를 많이 하십시오. 경청하는 시간. 그래서 뭔가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행동을 취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보류하시고 결정을 보류하시고 스탑을 외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먼저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자, SE 원래는 내향형이라 조용하고 차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SE를 부기능으로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되는 사람은 실질적인 감각적인 S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쇼핑, 영화, 눈 보는 거, 시각, 이런 거, 청각 자극시키는 것들 있죠? 운동. 현재 순간에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의 집중을 현재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현재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SI예요. 네, 혼자만의 장소에서 이제 평소에는 이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I를 통해서 혼자만의 장소에서 어, 사실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 S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했잖아요. 사실적인 거. 그래서 사실적인 토대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감정이 다 덕지덕지 같이 으깨져서 뭉개져서 대화를 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 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있었던 사실만 얘기하려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돼요. 사실 일기 써보는 거 되게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쓴다. 그리고 분리해서 거기에서 느낀 감정들 이런 거 따로 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통해 열쇠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열등 기능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옹졸해졌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게 되고 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N 부분 한번 해볼게요. N을 외향적으로 쓰는 사람들. N을 외향적으로 쓴다.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관조적이었을 거예요. I를 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I를 쓰는 사람들은 음, 듣기를 더 많이 해요. 대체로.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로 써보자. 그래서 외향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것을 통해 영감을 얻는 거죠. 네, 여러분, N은 굉장히 브레인스토머 같이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시선을 갖는 사람들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자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요. 인사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고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좀 가져가야 그 다음에 안에서 있는 게 창조적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샘이 막 터져 나오죠. 아, 그래서 영감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외향적인 영감을 얻어라.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비전이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장소에 방문함으로써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리더십이 생기겠죠.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좀 관용적이 되고 포용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감정적으로 옹졸해지냐면 사실 무지에서이거든요. 그래서 알미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거 알았어. 알고 끝인데 그 다음엔 변화가 없어요. 그치만 안다는 걸 진짜 가슴으로 깊이 알면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나를 깊이 알게 되면 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낯설고,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의 유형뿐 아니라 남의 유형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검사를 해왔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 유형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내 유형은 이 유형이야라. 여러분이 꼭 알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찾아서 자신이 타고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NI. 내향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부기능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외향으로 집중했던 불균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외향형이 아닌 내향형으로 한다.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에 어떤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들여다본다거나 글을 읽는다거나 그래서 내적인 내 안의 비전들을 좀 정리해가는 그래서 방마다 큰 전지를 하나 붙이세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들, 비전들, 계획들을 창의적으로 한번 큰 그림으로 보는 거죠.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살아가는데 편했으면 좋겠어요. 알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더 나답게, 더 멋진 열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의식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어, 내 감정이나 내 현재 상황들을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사건이 있었지? 어떤 게 가장 감명 깊었지? 어떤 게 내 감정을 조금 움직였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지? 어떤 게 계속 며칠 내내 생각이 나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둥둥둥 떠다니는지, 그 생각들이 나를 조정하고 있는지, 내가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서 어떤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휘둘리며 살고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매일 할 수 있는 어, 이런 도구를 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셀프 코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니까 5분만 투자하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하다 보면 할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5분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실 거고 더 생각을 좀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엔 5분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왜 그랬지? 걔는 왜 일을 그렇게 했지? 이런 어떤 닥친 당면한 갈등이나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해결 중심으로 사고하는 코칭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항상 한 3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떠오르는 사건을 기록할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에 간단히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메모하시는 거예요. 문구나 단어로. 누가 무엇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써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만 써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감정을 배제하고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문제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써보는데, 내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는 거지? 만약 예를 들면, 남녀가 연인이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싸웠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관계를 깨는 건가? 내가 얘를 감정을 상하게 해서 얘한테 보복을 하는 건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 여러분의 진짜 원하는 목적 상태를 찾으세요. 나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얘 감정을 상하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난 앞으로 더 오래오래 얘랑 잘 지내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러한 자신의 진짜 원하는 소망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잘 안 찾아져요. 의식적으로 찾지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찾으세요. 그게 뭐냐? 가만히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있던 게 쓱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상태임을 귀 기울이시고 이거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매일 하고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평생 한다면 계속 세공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분별해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의식의 표면 구조가 굉장히 심층적이기 때문에 저 밑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좀 맨 위에서 약간 헛발질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를 들어가는 과정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세공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조금씩, 한 번씩, 매일매일 한 번만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한테 있는 장애물은 뭐지?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그다음에 상대 사람, 타인에게서 장애물은 뭘까?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전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전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음. 그래서 요거를 몇 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한 가지씩 적으셔도 돼요. 5분 코칭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해결 방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 타인, 상황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울러서 내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을 활용해서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지? 10가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맵도 그려보시고 다양하게 계속 적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 속에 좀 쓸만한 게 나오거든요. 그중에 가장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거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5분 셀프 코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고객한테 매일 5분 셀프 코칭을 하는 5분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본인이 원하는 상태는 뭐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자기 자신의 장애물은요? 타인에게 장애물은요? 어, 상황 속에서 장애물은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 타인은 그 친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이 전체 상황을 볼 때 상황에도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해요. 네, 그러면 또 해결 방안 10가지를 한번 물어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선택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행동해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분만 전화 통화를 하고 물어봐 주는 상대로 전화 통화를 하고 끊는 그러한 연습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친구한테 이걸 보고 나한테 물어봐 줘. 하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친구한테, 연인한테 또는 지인들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이거 질문만 좀 해줄래? 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디 스캔하고 조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게요.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목이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지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척추를 잘 세워주시면 척수액이 흘러요. 그래서 몸에 마음에 건강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졸릴수록 허리를 잘 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지금 강의 듣느라 내가 좀 너무 긴장했나? 몸도 좀 풀어주시고. 자, 호흡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1, 2초 멈추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뱉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뱉을 때에는 입으로 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뱉을 때에는 조금 더 길고 부드럽고 일정하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뱉는 호흡에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자, 혼자 하실 때에는 호흡을 10번 정도 세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한 번, 이렇게 내가 딴 생각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세는 거에 집중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자, 생각할 거리와 연관되는 작업이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몸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어디가 뭉쳐 있으면 내뱉는 호흡을 통해서 뭉친 것이 풀어지는 상상을 해주시고요. 지금 공간의 공기, 온도, 앉은 의자에 또는 내가 입은 옷의 감촉들, 작은 소리들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3분의 시간을 잠시 머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명상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생각할 거리 질문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느껴보세요. 예를 들면 옷이 너무 꽉 낀다라든지, 배가 너무 부른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다든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어딘가가 아프다든지, 내 어깨에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 또는 미간을 너무 찡그리고 있구나. 내가 눈알에도 힘을 많이 주고 있구나. 눈알의 힘도 풀어주시고, 턱관절, 교근, 이 깨물근, 여기에도 턱의 힘도 푸십시오. 더 편안하게 있으면서 내 몸에 어디에서 신호가 오는지 몸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집중하셨다면 두 번째에는 마음에 집중하셔서 지금의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관찰하시고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구나. 아, 되게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있었네. 다음엔 밥을 좀 조금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구나. 밥을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 작업을 통해 현실에 집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순간에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내가 내 자신에게 조언을 한다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이 시간에 1분 정도 머무시고요. 그리고 생각거리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십시오. 이 작업을 통해서 5분 셀프 코칭도 하시고 자신의 몸의 상태도 느끼시고 감정도 느끼시고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도 들어서 오늘 나에게 주는 조언 어디 다른 데서 찾기보다 내 내면 안에서 내면의 샘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하루하루 내가 더 자유롭고 덜 얽매인 삶 그리고 덜 자동 반사적인 삶 그래서 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조금 더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